자, 그러면은 이제 주택임대차 좀 중요한 규정을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정 자체가 많진 않는데 우리 실무할 때 다 필요한 규정이 될 겁니다. 기간 너무 짧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5%를 초과해서 증액하자. 모든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편면적인 강해중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한쪽 편만 강하게 보호하는 규정. 그래서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규정이니까 계약서 쓸 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규정 같은 것도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항상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 규정이 중요한 점 말고 우리 규정 자체가 시험 문제는 꼭 응용해서 내고 있습니다. 실무할 때 꼭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최단 기간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가장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최단 기간. 이게 바로 이제 몇 년이다, 2년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떻게 계약서의 기간 자체도 아예 없고요. 그리고 2년 미만이 있을 겁니다. 자, 2년도 안 되나 2년 미만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으로 계약서 썼을 때 계획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얼마라고요? 최단 기간 2년. 2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2년도 못 살면 욕하고 살아라. 아주 2년 전연하고 살라는 게 바로 2년이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계약 기간을 한번 알아봅시다. 계약 기간. 요 계약 기간 자체가 몇 년이었을 때 1년. 어떻게 2년도 못 살고 나가냐? 그입니다. 이사 비용이 얼마인데? 그입니다. 아주 번거로울 겁니다. 요걸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문에 3년으로 좀 맞추려고 했다가 그냥 아직은 2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계약 기간 2년이라고 해도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고요? 최단 기간이 있잖아요, 그입니다. 얼마입니까? 2년 그입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요 계약 기간 1년도 살 수가 있을 거고요. 걔 또 주인이 2년 살아라. 그러면 또 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년이라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2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니까 얼마라고요? 2년. 요 1년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일 때문에 나가겠다? 1년. 그리고 이만한 집이 없다, 그냥 살겠다, 2년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요건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꼭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자, 만약에 계약 기간을 몇 년으로 했을 때 2년. 근데 본인이 바쁘다 보니까 뭐 회사 일 때문에 얼마를요, 계약 기간 2년으로 해놓고 이제 1년을 이렇게 1년 만에 나간다. 이렇게 1년 만에 나간다.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요? 근데 자꾸 요걸 된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되기는 뭐가 됩니까?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되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그랬는지 아예 그런 얘기 아예 없을 겁니다. 뭐 아마 이제 본인이 아마 주무셨을 겁니다.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여긴 된다고 했잖아요. 계약 기간이 1년이니까 1년 만에 나간다도 되지만 여기는 계약 기간 얼마라고요? 2년요.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안 지키라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입 갖고 딴 말하기 없기. 민법의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금반응의 원칙입니다. 2년 갖고 어떻게 2년 만에 나가냐고요. 아예 안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요거는 오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만에 나간다 아예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년 만에 나가려면은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또 뭐까지요? 중개 보수까지 물어줘야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의를 못 구하게 되면 나갈 수도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의를 받아서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고 정말 대타를 구해야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해놓고 뭐를 내고요? 중개 보수까지 다 내고 아직도 중개 수수료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중개 보수까지 모두 물어주고 나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개 보수도 이제 꼭 나중에 좀 조심하실 게 3개월로 이렇게 3개월로 우리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만약에 만기를 3개월 놔두고 3개월 전에 그러니까 전에 나갔다. 그거는 임차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임차인 부담입니다. 임차인 부담해야 되고요. 네, 3개월 이내에 3개월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 나갔다. 임차인 낸다 안 낸다 그입니다. 안 낸다. 큰 잘못이 아예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누구? 임대인. 자, 임대인이 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내고. 그래서 나가는 임차인은 이건 아예 안 낸다는 겁니다. 자,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거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합의는 가능하겠지만요.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증액을
이렇게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자, 요구도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5%입니다. 자, 20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20분의 얼마를 1을 20분의 2를 바로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같은 소리는 뭐다? 자, 5% 그런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이제 한 5천만 원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올릴 수 있을까요? 자, 5천만 원에는 5%면 얼마? 250만 원. 자, 250만 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1억입니다. 만약에 전세금 보증금이 얼마다?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를요? 5%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아예 계약 기간 꼭 2년이니까 2년 안에는 전혀 못 올린다 이런 소리 하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얼마 지나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올린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경과했을 때입니까? 1년. 자, 이런 식으로 1년 경과되면은 거기서 얼마를요? 5%를 중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전에 판례 같으면 이제 지금 이제 갱신 요구가 들어왔지만요. 여기는 바로 이제 만약에 만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는 시세대로입니다. 시세대로. 자, 만약에 5천만 원인데 자, 지금 현재는 막 8천만 원 됐다는 겁니다. 막 지금 요즘 전세금 뛰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1억인데 막 1억 5천 됐습니다. 자, 1억 5천 되면은 얼마를요? 요 금액 시세를 모두 다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대신 이제 갱신 요구 들어가면 이제 5% 그것도 이제 2년으로 자, 꽁꽁 묶으면서 자, 2년으로 늘어나겠지만요. 하여튼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여기는 5%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계약 기간 중이니까 5%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묵시적. 자,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묵시적이 뭐다? 자, 묵시적인 갱신됐다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묵시적 갱신. 자, 서로 아무 소리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묵시적 갱신 이제 임대인 그리고 자,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만기 6개월에서 얼마 2개월. 예전에 1개월 했다가 이제 2개월로 달라졌습니다. 2개월 전까지 나가라 소리도 없고 입니다. 나가라.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라 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요? 자, 임차인도 2개월 전까지. 자, 2개월 전까지 여기는 나간다. 돈 주세요. 나갈 테니까 나간다 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긴 또 올려달라는 소리도 아예 없었을 때 얘는 뭐가 된다고요? 묵시적인 갱신으로 또다시 얼마가 됩니까? 또다시 2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2019년 그리고 1월 그리고 20일 정도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해 놨다는 겁니다. 그 이제 만기가 언제입니까? 자, 2021년 그냥 2년 계약서 써놨습니다. 그냥 1월 그다음에 19일 뭐 19일이나 20일 뭐 이런 식으로 뭐 초일 산입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 그냥 편하게 그냥 요렇게 많이 그냥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1월 20일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만기 언제라고요? 6월.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그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 11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바로 2월. 자, 2월 전까지 나가라 소리도 없고 올려달라 소리도 없고 입니다. 증액해달라는 소리도 아예 없고 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예 아무 소리가 없었을 때입니다. 뭐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그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뭔 안 했다는 소리를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없다 하기입니다. 아무 소리 없다. 올려달라는 소리 아예 없다. 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도 나간다 소리가 없다. 그러면 불만 없다. 우리 법에서는 아예 불만 없다고 보겠다는 겁니다. 1억이었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로 늘어날까요? 또다시 얼마요? 또다시 최단기 관계입니다. 그러면 2022년을 건너뛰어서 2000 얼마라고요? 23년 아주 왕창 늘어납니다. 그냥 1월 20일로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도 이제 1월 언제? 22일로 다시 2년으로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법정갱신, 법으로 갱신된다, 자동갱신, 자동연장 이런 소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말 자동적으로 2년으로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는 늘어났다.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만약에 올리려고 하면은 얼마를요? 5%만. 자, 이 정도 조금밖에 올릴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중간에 올린 적도 없다. 개인 또 올린 적 없으니까 2년 거 10%라고요? 그것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권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권리에 주무신 거요. 계속 주무시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5%만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에서도 이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바로 갱신 요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갱신 요구하면은 자, 2년 살았을 건데 또 얼마를 살 수가 있다고요? 여기도 2년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갱신 요구가 이제 여기도 이제 만기 언제까지입니까? 만기 6월. 자, 6월에서 이제 얼마까지? 자,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빨라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맞춰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개월. 자, 2개월 이렇게 전까지. 예전에는 다 1개월 했는데 지금은 이제 2개월로 달라진다 그럽니다. 자, 12월 10일부터니까 이제 다 달라질 거예요. 우리 시험장 갔을 때는 그냥 1개월이 아닙니다. 자, 2개월 전까지 그리고 얼마를요? 딱 1회입니다. 자, 1회 하나요. 그럽니다. 한 번에 하나요. 그리고 얼마를요? 2년으로. 자, 2년으로 갱신 요구를 갱신하자고 해서 갱신 요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얼마만 여기는 올릴 수가 있습니까? 5%. 그리고 여기는 딱 2년입니다. 2년으로 다 해서 이제 얼마? 5% 내로 증명만 해주면은 얼마를요? 2년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요 갱신 요구를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또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이제 요 거절 사유가 얼마? 9개. 좀 우리 9개 안 좋아하는데 9수 때문에 9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상가 쪽에서도 나올 겁니다. 뭐 자고 일어나니까 뭐 벽돌 한 장씩 뺀다, 파손을 하거나 막 무단으로 양도를 하거나 재건축을 들어가거나 하는 그 사유가 있을 건데 여기서 이제 꼭 조심하실 게 이제 임대인이 뭐 했을 때 임대인이 직접 거주입니다. 자, 직접 뭐 했을 때 거주를 했을 때입니다. 거주한다고 하게 되면 갱신 요구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2는 안 된다 그럽니다. 자, 직접 거주한다고 했을 때는 안 돼요. 자, 그다음 이제 직계 누구도 된다고요? 자, 형제자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직계 존 그리고 누구 비속. 자, 전속 비속계입니다.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할아버지, 뭐 증조 고조 다 될 겁니다. 살아계시면. 자, 비속이면 내 아래 내 아들계입니다. 내 손자까지는 가능할 건데 이렇게 직계 존비속은 여기는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배우자 그거는 직계 존비속이 아닙니다. 직계 존비속을 뭐 했을 때 포함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긴 직접 안 살아도 직계 존비속 중에 거주하겠다. 그럼 뭐 한다고요? 나가세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정으로 이제 많이 또 거절해서 내보낸다는 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만약에 이제 갱신 요구 거절하면서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배상. 자, 손해배상도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는 아주 복잡할 겁니다. 여기 이제 본 수업 때 좀 한번 해볼 건데 여기는 상당히 좀 여기는 복잡해요,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뭐 3월분도 나오고 그리고 자 2년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 임차인 2번 손해를 배상하십시오라고 해서 세 개 규정이 나옵니다. 이것도 3개월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년분은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임차인 2분 손해 뭐 이사 비용 중개보수 가장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큰 금액을 이제 청구할 수 있을 거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만 여기는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 쪽에서 이제 요 5번 쪽에서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볼 게 또 있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차임으로 이렇게 전환. 여기가 조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차임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들어줄 필요가 아예 없을 건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 처음 이렇게 이제 최초 보증금이 있었을 겁니다. 최초 보증금. 요 최초 보증금이 만약 1억이었을 때, 자, 임차인이 하도 그냥 간곡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제 3천만 원만 좀 빼달라는 겁니다. 3천만 원 좀 빼달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증금 얼마가 될까요? 7천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다 이제 월세로 3천만 원 빼줬으니까 월세로 바꿀 수 있을 건데 30만 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예전에 연 14% 했을 때는 요 금액보다 조금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1,000만 원이면 10만 원, 2,000이면 20만 원, 그리고 3,000이면 30만 원. 이 정도는 예전에는 이렇게 전환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3,000만 원 빼줬으니까 나한테 월세 내라 라고 할 건데, 요게 이제 보증금에서 차임으로 전환합니다. 전환하는 거. 이것도 계산해봐라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많이 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 첫 번째가 이제 요건 이제 높습니다. 자, 낮은 금액이니까 연 10%라고 해서 그러면 3,000에다가 10%를 먼저 곱할 거고요. 이건 우리 계산 문제에서 계산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분이니까 월세로 나누기 다시 12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뭐 복잡하긴 할 겁니다. 요거는 뭐 계산해 볼 필요도 없을 건데 3,000에다가 먼저 계산기 동그라미 2개 떨어지겠네요. 10% 하고 그다음 나누기, 이게 연이니까 월세로 바꿀 거니까 12번으로 나눠줘야 되겠네요. 이러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낮은 금액은 요 두 번째가 요 놈이 났습니다.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놈이 또 달라졌습니다. 자, 기준금리에다가 요 기준금리가 이제 얘가 또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막 10%도 넘었었다가 2.5 정도 됐다가 막 1%도 됐다가,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막 0.5까지 왔습니다. 아주 많이 내려왔습니다. 0.5%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얼마, 또 여기도 연 3.5%에다가 2%, 요 2%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2%.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2.5요. 2.5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연 2.5%인데, 그럼 만약에 3,000만 원 갖고 계산했을 때 아마 1,000만 원 갖고 2,000만 원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만약에 이제 3,000만 원 아까 빼줬으니까요. 3,000만 원. 한번 잘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했다. 연 2.5%.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5%를 먼저 곱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연 1년분입니다. 자, 12번입니다. 12번 나눠서 받을 거니까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될까요? 12 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62,500원이 나오게 될 건데, 여기도 꼭 나오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게 될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임차권 등기 명령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임차권 등기. 자,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제 나가면 어디 가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무슨 보호가 될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 첫 번째 우리 A 아파트에서 이제 살고 있었던 바로 누가요? 갑이. 그리고 여기 이제 101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종료됐다. 근데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다입니다. 기간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2년 다 끝나서. 그러면 저쪽으로 이제 더 좋은 아파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B 아파트, 여기는 301호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 전세금 한 2억 정도 되니까 계약금을 한 2천만 원 걸어놨을 겁니다. 근데 반환을, 자, 2억 정도 해당되는 보증금을 아예 반환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간이 다 끝났는데. 그럼 정말 여기는 어디 가도 못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집에다가요? 종전집에다. 그리고 보통 이제 등기를 하려게 되면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내줘야죠. 손잡고 등기소 가야죠. 안 가면은 유임장, 인감증명서 줘야죠. 근데 협조를 아예 안 해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집에다가 종전집에 대입니다. 여기다 임차권. 그러니까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임차권 뭐 한 3만 원 정도 가깝게 들어갈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뭐가요? 전출해도 이 집으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전출해도 뭐가 인정될까요?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 받은 우선변제 효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는 유지입니다. 대항력도 유지가 되고 우선변제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B 아파트 와서 이제 여기다 이제 전입신고하고 여기서 거주하게 되면 이 집도 뭐 할까요? 같이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도 못하니까 어느 집에다가 종전집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집 다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개업 공인주사 이제 계약서를 쓸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집에, 그럼 이제 집이 비었으니까 누가요? 병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소액이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 자, 분명히 등기상 증명서 떼보면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최우선 변제 받으면 난리가 나버릴 겁니다. 자,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 이후에 들어온 임차인입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또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요. 그럼 우선 변제는 근데 기다려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무슨 희망 고문 같습니다. 자, 우선 변제는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기다려보세요. 병이 받는 지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 개공사가 중개 쓸 때 잘못하면 또 우리 개공인주사가 책임질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라고 제발 좀. 제발 좀 조심하시라고. 개인 또 나중에 중개 사고 내놓고 뭐 선생님 어찌해야 되냐고 어쩔 수가 아예 없을 정도로 그냥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다 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항상 사고 치기 전에 먼저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예 수습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선에서 한번 우리 주택임대차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많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